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지식인 답변 오랜만에 하는데요. 자, 보면 N수생, 수학, 수능 공부.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5등급 학생인 경우에 수학이 지금은 대학까지 있으니까 다 까먹었겠죠. 수능 때는 5등급이면 지금 한 7등급 잡아야죠. 그러니까 거의 새로 시작해야 되죠. 다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학과가 잘 안 맞으면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대학이 안 맞으면 그냥 참고 다니기도 하는데 학과가 안 맞으면 그만두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학과 선택이 실제적으로 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과가 있는 대학을 이렇게 놓고 학과가 있는 대학 그런 다음에 점수 맞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죠. 학생들이. 그래서 미리 한번 조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가 무슨 대학에 쪽에 있고 몇 점쯤 되나. 문제는 지금 어떻게 공부할까요? 당연히 수학 공부를 하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개념 좀 공부해요.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을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출발점으로. 자, 그럼 공식을 봤는데 이 공식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외웠는데 그랬을 때 개념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 개념이 기초 개념이에요. 기초 개념.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기초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초 개념 책 보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혼자 잘 이해 못하면 내가 뭐 보라고 했어요? 기초 개념 보는데 공식은 제가 프린트 줬죠? 네. 이거 어디 가면 있어요? 동화생 카페. 내 카페가 제일 많지만 기출비 가면 내 카페는 스문 카페고 기출비 가면 네이버 기출비 가면 공식 치면 찾을 수 있죠? 네. 중학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봐야죠? 네. 공식 종류들. 공식이랑 공식은 다 밑줄 쳐서 다 외운다고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줬죠? 1단계. 네. 2단계는 이건 뭐예요? 뭐 네. 보라고 했어요? 개념. 개념 이해하는데 뭐 하라고 했어요? 혼자 이해하라고? 아니. 공식 한 다음에 내가 뭐 보라고 했냐고. 매일 보라고 그랬는데 수학 중독 보라고 안 했어? 네, 그렇죠. 수학 중독 보면 개념 설명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놨다고. 수학 중독 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수학 중독 보는 방법. 첫 번째, 보면 전부 다 노트. 처음에는 빠르게 한번 들어. 두 번째는 다 노트 정리해. 그래서 다시 안 들었도록. 그래 수학 중독 개념 노트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수학 중독 개념 노트를 만드는데 빠르게 보면서 이 공식을 내가 정리한 노트가 있으면 그 파트에 수학 중독 개념을 두면서 추가로 쓰면 되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이게 이제 최단 코스로 하는 거야. 첫 번째는 기출비에서 공식 딸딸 외우고, 두 번째는 수학 중독 들으라고 했고, 세 번째는 책자를 기초적인 걸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센으로 하면 너무 쉬운 게 많아가지고 계속 반복되니까 개념 원리 정도로 개념 원리를 들어서 개념 원리를 전부 다 공식도 다 보고 기초 개념도 다 본 다음에 거기에 샘플 문제 있죠. 처음에 이렇게 네. 샘플 문제만 쭉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제만 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홀수 보고 연습 문제 짝수 보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념 원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학 독서로 문제를 보고 딱 어떻게 푸는지 연구한 다음에 해설을 딱 본 다음에 내가 계획한 거랑 맞는 거 틀린 거 모르는 걸 다 체크한 다음에 요거를 통째로 뭐라고요? 과외를 받아야지. 이 모르는 걸 통째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풀어야지. 자, 장기간 하는 데는 뭐라고요? 아까 내가 무슨 수학이라고 했어? 지훈아? 네. 무슨 수학이라고 했어? 개념 원리. 이지수학. 기억하네. 이지수학이라는 걸 유튜브에서 치면 이분이 지금 1000개, 1년에 1000개인데 계속 무슨 문제? 예제 문제 다 풀어주죠? 예제 문제 푸는 이거를 따라서
개념 공식을 공부를 하면, 공식 공부하고 개념 공부하면 예제를 보도 되고, 수학 중독도 이제 문제 풀어주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통째로. 수많이 책으로. 그거 하나 더 나가도 되고. 그래서 예제를 개념 원리만 풀어주는 사이트도 있더라고, 동영상. 무료 사이트.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제까지 다 풀면 네 번째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집을 보면, 문제도 보고, 해설도 보면서, 해설을 끊어서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 체크하고, 요것도 풀어서 풀 수 있는 건 다 지우고, 모르는 문제만 남았죠, 이렇게. 네. 요거만 동영상 보면 찍어서 봐야죠. 뭐라고요? EBS 같은 거를 사게 되면, EBS 같은 경우에는 책자가 나오면 강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 책자를 다 풀어요. 풀어서 쉬운 건 다 없애고 내가 푸른 거, 틀린 거.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다 체크해 놓은 다음에 EBS 한 강을 들으면, 자, 이게 한 강이지. 그러면 한 5분. 이게 15분짜리면 한 3분쯤에 하나 듣고 6분쯤에 듣고 이거 2개 들었죠? 그러면 한 강 더 이상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책을 풀고 인강을 보게 되면 인강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 서너 배 더 빨리 할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까지 익숙하게 되면 5번째 단계로 모의고사 유형별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하는 거고,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다음 단계 책들을 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정리로, 내가 틀리거나 해설을 본 것들은 다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모르는데 이거를 모르는 걸 철저히 다시 공식 같은 개념 같은지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오답 정리하는 걸 배우면서 반복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빠른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과외를 했을 때 뭐라고? 순차적으로 이 필요한 중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공식을 다 줬죠? 보통 한 6가지, 7가지 줬죠? 이거 개처 개념 수학 중독이 설명해줬는데 나한테는 만약에 어려워. 그러면 그거를 설명 듣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은 기출비 가서 뽑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학 중독 노트로 써서 이 개념을 설명한 노트를 썼는데 내가 이 노트, 수학 중독 노트에서 이해 안 되는 건 따로 노트 쓴 다음에 요거만 과외 들으면 되죠. 네. 그러면 수학 중독 개념 있는 거 2달 동안 다 들으면 한 달만 과외 들으면 되네. 또 개념 원리 있는 거 이렇게 전부 다 순서대로 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 이렇게 문제랑 답하고 봐서 모르는 부분 다 체크한 다음에 요 개념 원리하고 요 2개랑 요 모르는 부분만 풀어주시고요. 다시. 그지? 문제하고 해설 쓰면 되잖아. 요 모르는 개념만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달 과외하는 게 훨씬 낫지. 그 외에는 자기가 할 일이라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배우면서 요렇게 모르는 걸 2개를 여기서 보고 이걸 다 모았지. 동영상을 봤는데도 모르겠지. 동영상을 봤는데도 모르는 것만 모아갖고 과외 들어야 돼. 모의고사도 어떤 모의고사는 동영상을 먼저 모의고사하고 치면 그 동영상에 모의고사 풀이가 있어. 그거를 거꾸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창에 치면 이 모의고사를 찾을 수 있지. 맞지? 네. 그러면 요거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거꾸로 요 동영상을 봐도 되지. 이해돼? 네. 그런 다음에 책자를 가지고 오답 정리를 하면서 요 오답을 다 모았는데도 이해 안 되고 못 푸는 문제. 요걸 과외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외 들을 거는 많지 않아, 수학은. 생각보다 수학하고 영어하고 국어라고 쳤을 때, 자, 아이들이 오랫동안 수학을 과외를 듣지만 실제적으로 수학은 본인이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해. 모아서 과외를 듣는다면 수학도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배울 수 있어. 근데 책으로 나가면
문제집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3년, 4년을 해도 과외를 다 못해. 자, 영어는 본인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단어하고 어법을 다 완벽하게 안 돼 있으면 이 틀린 거 해설을 봐야 되는데 해설을 이해 못하면 그러면 과외를 들을 수밖에 없겠지. 국어는 어떤 게 국어가 도움이 되냐면 국어를 접근하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 내 오답이 발생했을 때 이 오답을 다시 재구성해서 학습 방법을 잡는 방법, 요거를 컨설팅해서 듣는 게 나을지.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입에서는 영어는 이제 거의 감점 수준으로 되니까 거의 이게 2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 되고, 자, 수학이 거의 대학을 결정하는데 국어랑 수학 두 개가, 탐구도 공부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다 등급이 1.9번. 근데 탐구는 1등급은 어려운데 2등급까지는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 자, 수학하고 국어를 친데, 자, 수학은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반드시 올라. 재수하면. 실력이 반드시 오른다고. 이거는 수학은 시간이 걸릴 뿐이야. 자, 근데 문제는 국어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야. 시간도 분명히 풀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이렇게 정체 구간이 생겨. 요게 이 정체 구간을 안 생기려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의 기반을 쌓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국어 모의고사도 풀고 국어 공부하는 방법도 잡아줘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수학이야. 수학이 페이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국어도 의미가 있는데 수학이 안 올라가면 국어도 의미가 없어. 거의. 자, 그 다음에 국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체 구간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국어는 3개월이야. 수학은 여기서부터 만점까지 가는 시간이 3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학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여를 하는 거야. 근데 국어 경우에도 보통 학생들이 이제 70점에서 93점 사이까지 올라가는데 3개월 만에 딱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실력이 똑같다고 여기가. 그런데 이렇게 96점, 97점까지 쳤다가 다시 70점대도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 75점. 여기까지 쌓아 올린 다음에 결정을 없애서 실수를 안 하고 연습량이 뒷받침되면 그 다음 점수들이 나오는데 요 다음에 여기 두 문제 정도는 수학처럼 거품처럼 단단하게 해서 배경식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1등급이 91점 정도에 나와. 92점이나.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 수준에서는 다 90점 위에 1등급 안에서 경쟁을 하지. 자,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첫 번째는 자, 시중에 있는 문제 푸는데 필요한 공식만 하면 안 되지. 자, 공식집, 지출비례에 있는 공식집에 이게 공식이 개념의 1차 개념이야. 1차 개념. 자, 이 공식을 설명을 하면서 요 나와 있는 것들로 수학 중독이 설명하는 거. 수학 중독이 설명하는 건 2차 개념이야. 이것도 개념이고, 이것도 2차 개념이라고. 자, 개념 원리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에 숨어 있는 작은 공식들 있지. 풀이 방식들. 유형에 나와 있는 것도 유형 개념이라고 해서 3차 개념이야. 자, 유형 안에서, 이런 유형 안에서 쓰이는 계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유리화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짜잘한 것들 있지. 요런 거에 쓰이는 계산 방식, 이런 거에 쓰이는 아이디어 잡는 방식, 이런 것도 소개념이라고 그래. 4차 개념이야. 소개념. 자, 다음에 요 A 개념하고 다른 여기 함수에 있는 B 개념이 연결해서 나오는 걸 연결 개념이라고 그래. 이게 5차 개념.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암기하면 끝이야.
암기할 수 있다고. 암기할 게 많은 것 같으니까 뭐 해주는 것 뿐이야. 이해시켜주는 거야. 자, 이해되고 암기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빠른 계산 속도로 자기가 직접 해야 돼. 계산 속도로 연습해야 돼, 연습. 그래서 연습으로 몸에 자기가 체험으로 굳지 않으면 알긴 아는데 이해도 했는데 잘 안 풀려. 점수가 안 나와. 실력은 늘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계산 속도로 연습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 뭐하고? 첫 번째 계산도 잘해야 되지만 쓰기도 잘해야 되고 계산 과정도 다 생각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써봐야 돼.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 개념을 다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봐봐.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는 쉽게 할 수 있잖아, 그치? 수학 중독 보고 유형도 개념 원리 보면 쉽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문제풀이 속에서 차지해야 되거든, 문제풀이 속에서. 그러니까 문제풀이 속에서 이거를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 먼저 암기하고 이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뭐라고? 암기는 내가 죽어라고 노력하고 빨리빨리 내가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빨리빨리 이걸 설명해 달라고, 이해시켜 달라고 과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안 써도 돼. 요거는 요걸로 요거랑 요렇게 연결되니까 요렇게 되지. 그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과외 선생님한테 쓰는 시간도 주면 안 돼. 다 써놓고 이해시켜달라 그래야 돼. 그래서 네가 이해되면 이거 암기했으니까 됐잖아. 그러면 하면 끝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문제 풀이가 내가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10권 정도를 푼다고. 10단계, 10단계. 그래야 100점 만점이 나온다고. 자, 그럼 개념 원리는 몇 단계냐? 3단계예요, 3단계. 30점 수준. 이해되세요? 얘 제일 끝에 신호등이가 그 전에 여러 가지 블랙라벨도 있고 자이스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 학생이 자, 동영상만 따라간다?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서 불가능해요. 자, 2번. 학원에서 계속 수학을 배운다? 자기가 안 풀어보고 이해는 됐는데, 그치? 학원 수업 시간을 하루에 5시간씩 잡아야 되네? 다 나가려면. 처음부터 다시? 안 돼. 자, 과외로 한다? 과외비를 얼마 주게, 도대체. 이걸 다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공식을 다 외우고, 모르는 공식 써갖고 다 물어봐. 그런 사이에서 수학 중독고 다 들어서 노트 정리하고 모르는 거 과외로 다 물어봐. 개념 원리 혼자 책 다 보고 모르는 부분 다 줄친 다음에 물어봐, 과외로. 자, 이렇게 예제 문제 다 혼자 다 읽어보고 푼 다음에 모르는 거 물어보고 자기가 풀면서 외우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문제를 여기다 쓰고 여기에 이거 요점은 연습장이 있든지 요 문제 쓰고 이 뒤에 해설이 있어. 두 장을 해놨어,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풀어. 그리고 이걸 엎어놔. 안 보이게. 풀다가 안 하면 다시 봐. 풀어. 그러면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 완벽하게 안 보고 풀을 수 있는 확인될 때까지 계속 이걸 갖고 다녀야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수학을 암기할 걸 얼마나 정리하고 조정하고 하루에 내가 생각하기에 하루에 30개씩 수학을 외우는 애가 있으면 1년 안에 이 5등급에서 1등급 턱걸이까지 간다는 거죠. 수능도. 아니야, 1등급 넘어. 92점 넘어. 자, 그러면 하루에 10개는요, 1년 하면 2등급 될 거야. 그걸 안 해서 못 하는 거야. 안 해서 못 하는 거야. 자, 수학 10개 하루에 외우고, 새로운 거 외운 거. 영어 10문장.
국어 3단락 3개, 비문학 3개라든가 이렇게. 이걸 매일 하면 기본량이라고 봐. 그날 공부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누적기록부에다가, 그지? 학습 누적기록부, 동아샘, 학습 누적부, 이렇게. 학습, 뭐라고? 누적기록부. 그거 학습 누적기록부를 써가지고, 자기가 그걸 쓰는 거를 학습 누적기록부, 그지? 학습 누적기록부를 써서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개선을 해야지. 그러면 생활이 계속 잡히거든. 그러면 계속 올라가고, 내가 이거 1년 썼는데 1등급, 최하 1등급, 1.5등급, 기록이 3등급이지만, 1등급에서 3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사이 안 오르는 20년 동안 하나도 안 봤다고 했잖아. 네. 내가 유일한 바이블로 여기는 게 이거잖아. 누적기록부. 누적기록부 썼어? 네. 진심으로 써? 예. 나 봐봐. 진심으로 써? 한 거는 다 기록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 거는 기록한 게 아니라 너의 발전을 위해서 분석하고 이게 몇 장이나 했나, 몇 페이지나 이렇게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이따 발전하고 싶어? 아니. 이 누적기록부를 쓰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학습 누적기록부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속도 있게 이렇게 수학을 처리하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반복하고. 속도 있게 반복하는데, 누적기록부에서 개선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거지. 속도 있게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속도 있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정리해서 내가 모르는 것만 모아갖고 그거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는 게 과외야. 그냥 맹한이 수업 나가는 거 구경하는 게 과외가 아니라. 이게 훨씬 더 빠르라고. 그러면 속도 있게 반복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 자기가 일주일 내내 정리 다 해서 이거 정리해갖고 선생님이 쓰지도 않아도 돼. 선생님이 알기 쉽게 말도 안 해도 돼. 네가 다 모르는 것도 다 써놓으면 선생님이 그거 보고 바로 대답해 주잖아. 그러면 90분 동안 기록이 130개 나갔는데 수학도 130개 설명했다고. 국어는 수학은 이만큼 나갔고 국어는 시 100편 90분 동안 시 100개. 영어는 지문 30개. 해석 안 해도 될 때는 50개. 한 번 수업에. 이 과외 선생의 질은 누가 만드는 거야? 학생이 만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학생 봐봐. 대학교 자퇴 때 수능 공부 다시 한대. 5등급이래. 자, 이 부모님 얘기 됐대. 다시 해야 된대. 시간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근데 이 학생을 이거를 해줬을 때 저한테 맞는 이 학생 스스로는 어떻게 알아? 스타일을. 와갖고 상담해야지. 유료로. 그지? 공부방도 추천해주면 뭐하냐? 능력이 되냐? 어떻게 하냐? 이거를 봤을 때, 이거를 수학 중독 수업을 들었을 때 개념 정리를 하면, 야,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지? 이거 하는데, 이거 좀 더 쳐. 이거 더 외워야 돼. 개념 원리를 보면서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빨리 봐. 그지? 자, 그럼 이걸 왜 해주냐? 니네 둘 다 이거 많이 했어. 이거 해야 되나? 모르겠어. 천천히 해. 그러면서 바로 이거 넘어갔어, 니네. 이거 꾸준히 하라 그랬어, 내가. 근데 별 신경 안 써. 결국은 다시 일로 돌아갈 거야, 아마. 이거 하다가 다시 이거 물어보고.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이거는 패스를 했고, 니네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속도가 안 나. 왜? 개념이 늦으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개념을 정리해서, 이렇게 예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속도가 안 나. 왜? 이게 붕괴됐으니까. 눌려서. 그러니까 이게 약하다고. 그러면, 이거 꾸준하게 이걸 보고, 그러면 생각해도 돼. 꾸준하게, 때에 따라 꾸준하게 하고, 이 책으로 해도 돼.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 더 빠를 수도 있어. 책으로 하면. 그러면 속도 있게 해야지.
모르는 걸 찾아서 그 파트만 찾아서라도 봐야지. 소제목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이걸 빨리 나가야지. 그런 다음에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것도 나가지도 못했고 모의고사도 못 나갔고 오답 정리도 지금 이러면 요 예제 문제를 오답 정리한다는 건 쉬운 것만 오답 정리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오답 정리하나 요거 중간 개념에서 EBS를 오답 정리하나 모의고사를 오답 정리하나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첫 단계만 하고 있어. 이거 그냥 돌파해도 되는데.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서 돌파해도 되는데. 왜? 이게 약하니까. 그런데 걱정할 건 없어. 이거를 빠르게 하고 모의고사 빠르게 하고 책적도 다른 거 교육방송도 빠르게 하고 다른 책도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개념 정말 많이 해. 자연스럽게. 한 방에 개념이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걸 왜 찍어주냐면 얘 축하. 처음으로 책 한 건데 딱 빠르게 끝났어. 아니냐? 네. 지금 속도면 야 3일에 한 권이면 나 봐봐. 30일이면 너 10권 나가잖아. 맘 먹으면 충분히 나갈 건데 너무 천천히 나간다고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험 보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랑 착각하면 안 돼. 에? 공부할 때는 어떨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나가고 어떤 때는 천천히 가는 거고 시험은 이 시험 문제를 딱 그 시간 맞는 시간에 풀어내는 최적화된 시간에 점검하고 검사하고 그러면서 딱 풀 수 있는 이 시간 스킬 안에 정확하게 하는 거고. 근데 니네 알아? 수학 시간에 남는 거 애들이? 수학 시간이 남어. 왜 남게? 21번, 40, 30번을 포기하잖아? 어려운 거? 그게 대부분 걸리고, 나머지 3등급까지 푸는 점수는 시간 남어, 애들이. 연습도 많이 했지만. 자,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이렇게 쭈르륵 하는 거를 추천이야, 공부 방법. 이거 찍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니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단계, 지훈이 요거 나가고, 요거는 생략하고, 요거 한번 딱 봤어. 요거 강제로.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가서, 그렇게 책을 한번 본 다음에, 수학 중독에 있는 그 미적분 설명을 보면, 이지수학에 있는 미적분 풀이를 보면 문제, 쉽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EBS 교재라도 한 권 풀고, 공부를 하겠지. 개념 원리는 물론 풀어야 되고. 이걸 최대한 빨리 풀어야지. 이거 개념 원리가 끝나고 3월 달에는 EBS라도 하나 풀기 시작하면서 문제 풀면서 이게 그냥 끝나고 네? 이거를 해야 점수가 나와서 이 모의고사 있는 문제들도 좀 건들기도 하고 그러지 시험 기간에. 네. 그래야 성적이 나오지. 어쨌든 듣나요? 네. N수를 시작을 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그쵸? 수학하고 영어 국어만 달리죠. 네. 그 다음에 수학을 어느 정도 되면 국어는 꾸준하게 하고 그죠? 어떻게? 8대2 8대2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6대4로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6대 3대 1로 해서 탐구를 조금 하다가 6대 2대 2로 해야죠. 탐구랑. 그래서 나머지 탐구 한 개씩. 그러다가 여기 오면서 이게 어떻게든 구집을 내서 영어하고 국사는 쉬는 시간에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어쨌든. 좀 더 나가줘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제일 힘드냐면요. 수학이 어디까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요, 여기. 개념 원리까지 한 거를 아야 하고, 다 끝난 애야 하고, 요거를 하면 시험 봐야 되는 애하고는 다음이에요. 이거는 돌파를 하면, 수학 상위권을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공식하고 기초 개념하고 개념 원리 한 건 하면 딱 시험 봐야 되는 애들은 성적이 안 나오는데, 개념 원리를 다 끝내면, 이거를 완벽하게 다 외웠다. 그러면 3등급 이상이 나와요.
이 개념 원리나 이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자이스토리나 신호등이나 뭐 블랙라벨이나 이런 것들은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안에서 경쟁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3등급을 돌파를 한 다음에 뭐 경쟁이고 자식이고 수학이 어렵더니 얘기하는데 이 개념 원리까지 한 번 정도를 못 나가는 것은 공부를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서 개념 원리 플러스 알파 프린트 해서 여기까지 EBS 단계까지 강제로 끌어올리고 애들이 구경하고 배웠다가 잊어먹고 자기 힘으로 못 넘었으니까 이걸 못 넘기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뭐 고쳐야 돼요, 본인은? 이게 그 수학 중독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랬죠. 하루에 30분씩 재미삼아 소화제를 그걸로 보라고,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네. 어? 네. 심심할 때마다 그거 보라고 그랬죠. 본인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수학 중독이요. 이 사람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모르는 사람인데. 한번 그 댓글로는 서로 아는 척 한번 했지만, 근데 어쨌든 잘 해놨어. 계속 무료로 해주겠지? 그렇죠. 근데 무료. 수학이 아니라 수악이에요. 수악이냐? 네. 수악 중독.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